안녕하세요. 저는 시계를 사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돈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시계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어, 저도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같이 저는 시계의 용도를 만지고 있어요. 밥을 줄 때도 있고 시간을 조정할 때도 있고 항상 그 용두, 크라운을 매일 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어, 그래서 오늘은 시계 용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롤렉스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마저 더 이야기하시죠. 네. 어떠셨어요? 롤렉스의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인 데이토나였죠. 사실 데이토나 때문에 이 영상을 가져온 건 아니고 롤렉스 때문에 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롤렉스라고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브랜드고 누구나 다 그 남자라면 한 번쯤 차보고 싶어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그 롤렉스의 로고와 문양 이걸 봤었을 때 아, 저 돈도 가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시계이죠. 그 롤렉스의 롤렉스는 뭔가 영원히 회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적절한 단어라고 보여지고 이 크라운의 왕관이 여기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왕관은 과연 롤렉스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크라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롤렉스를 중간에 잠깐 끼워 넣었어요. 처음에 이 시계는 약 1500년대 이전부터 1500년대 중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1600년대, 1700년대까지 시계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한국에도 해시계라는 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계들이 존재했지만 뭐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시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키가 있는 시계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계가 어떤 뭐 주얼리로서의 역할, 사실 남자들이 주로 착용하다 보니까 어, 그런 어, 그 하나의 장식품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계의 특징들은 이렇게 회중시계처럼 달려 있고 하지만 용도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면 시계를 뒤 케이스를 열어서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키를 이용을 해서 이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줘야 했던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약에 태엽이 없으면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1820년대 한 이 정도부터 용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키 없이 시계에 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시계를 개발자들이. 근데 1842년에 장 아드리안 필립이 용두를 특허 등록을 해요. 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특허장이고요. 프랑스인이었던 장 아드리앙이 이 시계와 관련된
가장 그 혁신적인 특허, 용두,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거를 등록을 하면서 키레스 워크,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키가 없이 작동하게끔 하는 시계라는 의미에서 키레스라는 의미를 많이 이때부터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용두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생김새가 이미 약간 왕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왕들이 쓰는 왕관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죠. 이거는 굉장히 비싸고 고가의 시계였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었고 많은 부유층들이나 교황이나 아니면 뭐 귀족이나 왕 이런 분들이 착용을 했죠. 그래서 마치 그 모양이 크라운과 같고 또 마침 귀족들이 많이 쓰고 하니까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이 용두에다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두는 18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계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브랜드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디자인의 용두가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계 종류 중에 하나인 다이버 와치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워터프루프의 스크루다운, 롤렉스에서 오이스터 케이스와 함께 시장에 소개한 그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크라운의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먼지를 막아주는 약간의 홈을 파서 더스트 프로프라고 할 수 있는 용도의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시계 스타일 중에 하나죠. 남자라면 정장에 잘 어울리는 드레스 와치에 잘 어울리는 저 크라운 저 종류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계 용두의 디자인이 많이 발전했고 요새는 애플워치에도 크라운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베젤에 크라운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대식 기계식 크라운들이 적용되어 있는 시계들도 있어요. 그만큼 크라운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에 크라운이라는 거는 용두라는 거는 메카니컬 기계와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가장 어, 일반인이 시계의 어떤 무브먼트에 민감한 무브먼트에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게 바로 크라운이기 때문에 시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크라운이라는 게 의미가 시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크라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키레스, 주요 이 크라운의 의미는 밥을 주는 거였어요, 사실. 예, 밥을 주는 거에다가 한 가지 더 기능을 더 추가해가지고 당대에 어, 쓰려고 했던 거는 바로 시간을 맞추는 기능. 이 밥을 주고 시간을 맞추는 이 두 가지가 메인 기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이 키레스 워크가 작동되는 원리를 본다고 하면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이 길다란 와인딩 줄기가 있고요. 이 와인딩 줄기, 이 축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와인딩 기어를 이 저 줄기를 어, 뽑게 되면은 그래서 그 와인딩 포지션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세팅 레버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세팅 레버의 끝에 달려 있는 이 핀을 이용해서 그 또 다른 어나더 세팅 레버가 하나가 더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점퍼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을 움직이게 되면서 여기 지금 이게 클러치라는 건데요. 어, 자동차에 기어를 넣는 것처럼 그 기어가 변속되는 것처럼 요, 요 클러치 이 클러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밑에 스프링이 살짝 달려 있는데요. 물론 디자인은 시계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흔히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용두를 뺐었을 때 느낌이 좋다, 액션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메커니즘이 잘 갖춰져 있는 시계일수록 뺐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스프링을 잘 디자인된 스프링을 써야 이 손맛이 잘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이 클러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슬라이딩 톱니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인터미디에이트 톱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격이 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와인딩 기어에 정확하게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두 기어는 밑에 따로 표시를 잠깐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기어, 이렇게 톱니를 파놔야지, 이런 모양으로 톱니를 파놔야지 이게 톱니가 떼어졌다 붙여졌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떼어졌다 붙여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루다운 용도 같은 경우에 뽑아서 이렇게 탁 뽑으실 때 약간의 그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세팅 레버들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클러치가 이 슬라이딩 톱니, 이 움직이는 톱니를 밀게 되면서 와인딩 톱니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용두를 돌리게 되면 이 용두가 돌아가는 것만큼 와인딩 기어가 돌게 되면서 상단에 있는 크라운 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크라운 휠은 약간 왕관 모양처럼 생긴 톱니인데요. 그 톱니가 결국에는 배럴에 달려 있는 톱니를 돌리게 되면서 핸드 와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예, 시계에 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계의 원리가 작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두의 작동 원리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게 롤렉스 서브마리너에 있는 키레스 관련된 부품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도 스프링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 가느다란 이 부분이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가 아까 말했던 렛치 왔다 갔다 하는 기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클러치 같은 게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기어를 톱니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인터미디어트 기어라고 중간에 기어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요. 이 기어를 물렸다가 떼어졌 이 기어에 물려 있든 아니면 크라운 휠 기어에 물려 있든 두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방해를 받지 않고 시간이 돌아가는 거에 방해를 하지 않고 와인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라운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렉스와 크라운, 이 크라운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왕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식 시계의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발전된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도는 롤렉스는 시계를 의미하고 이 로고인 크라운은 용두를 의미를 하면서 영원히 돌면서 뭔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장치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시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롤렉스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용두와 시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롤렉스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시계 영상들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